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4일 오후 4시입니다. 3월 9일로부터 이제 5일이 지났지만 그날 저녁 7시 30분 출구조사가 발표될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투표일 전날까지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내외의 큰 격차로 이재명 후보에게 압승할 것이란 여론조사가 당일 개표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0.73%포인트의 신승으로 귀착된 것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본투표 당일의 이런 급변은 한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본투표 당일 윤석열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았고 이재명 지지자들의 투표율은 높았던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낮았을까요? 첫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 며칠 전부터 10%포인트 차로 이긴다고 말한 것이 윤석열 지지층을 해이하게 하였고 이재명 지지층을 절박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투표 반대론자들의 선동에 넘어간 이들이 사전투표를 기피하고 당일 투표를 선호하였으나 상당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당일 투표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전투표 마지막 날의 코로나 확진자 투표 관리 부실 소동이 투개표 불신론으로 이어져 가지고 당일 투표율을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찍어봐야 저게 조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전투표 반대론자들은 확진자 투표 관리 부실을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부정이라고 몰아가서 투개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투표해봐야 도둑 맞는다는 선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그날 날씨는 좋았고 확진자 수는 많았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또 일부 젊은 층은 놀러가기 위해서 당일 투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루만 투표하라는 것이고 사전투표를 권장하는 이들은 3일 중 골라서 편하게 투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수학적으로도 사전투표 반대론이 윤석열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부정투개표 음모론이 거짓말임을 잘 알면서도 사전투표 반대론에 대하여 그건 거짓말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 당선 운동을 하는 것이 된다고 딱 부러지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리가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은 사전투표 음모론이 황당무계한 거짓선동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음모론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작년 경선에 나와서 사전투표 음모론에 앞장서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황교안 씨가 조선일보 등에 사전투표 반대론을 집요하게 광고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음모론 때문에
다 이긴 선거를 놓칠 뻔했다면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교안, 공병호, 민경욱 등 음모론자들을 우파 진영에서 퇴출시키는 운동도 벌여야 합니다. 우파가 이런 저질 선동에 넘어가면은 좌파는 자신감을 되찾고 재기를 노릴 것입니다. 사전투표 음모론에 넘어간 우파가 천안함 폭침 음모론이나 광우병 선동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겁니다. 참고로 중앙선관위는 공병호, 민경욱 그리고 황교안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고발장에 따르면은 황교안, 민경욱 등은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를 설치했다.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을 사용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QR코드를 사용했다.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서 사전투표 조작 등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QR코드가 법적 근거가 없다든지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해가지고 바깥에서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걸 믿으면은 이 국민 자격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정을 주장하려면은 누가 부정을 했다는 누가를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넘어가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이게 무슨 죄목이냐 하면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허위 선동으로 방해한다. 이게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입니다. 아니 국무총리를 지내고 법무장관을 지낸 황교안 씨가 국민들의 주권자의 귀중한 한 표 사용을 방해하는 선거 자유방해죄로 고발당하는 것은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파 행세를 한다는 게 더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도 아무리 광고료가 소중하다 하더라도 이런 허위 광고를 계속 조선일보에 실어주었다는 것은 참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주 저급한 선동에 넘어가는 국민들이 우파 행세를 한다면은 우파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슬아슬하게 선거에 이겼으니까 이 점은 분명히 이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이런 음모론을 펴는 사람이 한 사람만 끼어도 그 자리가 아주 서먹서먹해집니다. 이제는 그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어야 합니다. 생각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가다가는 지난 3월 9일과 같은 낭패를 또 당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